프로 한국 불편러와 프로 직업 소개러 마음에 드세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정말 참신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되게 재미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사실 다른 책들도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책 이야기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구디 안다르크고 이게 인생 마치 비트코인이에요. 이거를 한번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구디 안다르크는 구로 디지털 단지의 약자가 구디고요. 이 주인공 이름이 이안이에요. 사이안이라서 이안이 잔다르크처럼 노조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목 자체에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죠. 평범한 40대 IT 여성 노동자가 그나마 평범하게 삶을 살다가 어머니가 되게 안 좋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상수로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변수로 변하면서 너무 견딜 수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직장도 없어지고 스타트업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금방 또 주저앉고 팟캐스트 방송을 하면서 구디 여신이 됐다가 다시 또 몰락하는 그녀에게 구원은 무엇일까라는 거를 같이 고찰해보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짧게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이거는 짧게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네. 두 권 다 읽었거든요. 이건 진짜 짧게 하기 어려워요. 네, 인생 마치 비트코인 역시 평범 이하의 청년들이에요. 제 글들이 다 그래요. 두 가지 이야기가 레이어로 같이 있는데, 오피스텔 관리를 하는 청년 하나가 있죠. 어느 방에서 세입자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여자 역시 많은 분들이 슬퍼할 만한 그 사연을 안고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얘기예요. 그녀가 남긴 일기장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왔던 것들을 되돌아보게 되고 자신에게 먼저 화해를 하는 거예요. 사랑했던 어머니와 화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녀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화해의 얘기, 소통의 얘기가 담긴 소설입니다. 이 구디 안다르크는 IT 업계에 대해서 저처럼 아예 모르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어려웠다라는 반응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독자가 될 수 있으니까 나름 난이도를 굉장히 낮춰서 설명하듯이 쓰신 건지 궁금했어요. 저로서는 이제 일반인의 IT에 대한 이해도를 모르니까 저로서는 되게 낮죠. 그쵸? 되게 보편적인 직장인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라고 썼는데, 새로운 세계고 좀 낯설다라는 반응도 없진 않았고요. 직장인들은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사내 정치의 희생양이 되고 이런 것들은 좀 보편적인 코드가 있기 때문에 겪는 시련들이라든가 우리가 살다 보면 어딘가 의지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대상이 되는 것들이 실은 되게 평범한 얘기고, 노조 같은 것도 저희가 보통 사람들에게는 좀 먼 얘기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이 주인공도 이안이도 마찬가지였고 너무 먼 얘기였는데, 그게 어떻게 내일이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몰입해주면서 읽으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십니다만 계셔가지고, 지금 나오는 소설들은 전부 다 더 쉽고 재밌는 소설입니다. 별거 아닌 질문인데, 이 오빠 새끼에서도 그렇고 여기 구디에도 그런 표현 나와요. 왜 이렇게 막걸리 먹고 트림하는 남자를 싫어하세요? 두 개의 소설에 다 나오거든요. 막걸리 먹고 트림한 남자 되게 별로다. 오빠 새끼에도 나오나요? 우주 오빠는 그러지 않는데 우리 맞습니다, 오빠는 막걸리 맞습니다. 먹고 트림하고 막 되게 그렇다고. 예. 그래서 되게 싫어하시나 보다. 그건 아니고요. 막걸리 먹고 트림 나오는 건 뭐 당연한 현상이죠. 그런데 이제 왜 그걸 굳이 넣었냐면, 보편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인 제 친구가 막걸리를 먹고 심지어 이제 깍두기 같은 냄새가 나면서 하면 싫지만 용서는 되잖아요. 근데 지하철 버스 옆 칸에 있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다는 어떤 공통적인 경험 가지고 공감을 얻기 위해서 낸 장치인데, 다음부터는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디는 로맨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나중에는 되게 몰입을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소설 이렇게 읽으면서 진짜 이번 경기는 안 말아먹겠지. 이번 경기 말아먹으면 내가 진짜 작가 새끼 잡으러 간다. 이걸 이렇게 몰입하게 해놓고 이 로맨스를 이렇게 빨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읽었는데, 사실 덮고 나서 생각한 거는 근데 이 둘이 안 됐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소설로 생각해보면 그래도 이해는 됐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어주고 싶으셨는지. 이제 이 책을 읽으신 분 중에 저보다 누님 분들은 그 부분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연하의 남자, 나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시작하는 부분에서 생리가 끊겼다라고 시작을 하고, 정서가 죽음에 대한 것들, 하강되는 것들에 대한 정서였다가 어찌 보면 마지막에 다시 삶을 이어갈, 다시 버틸 힘을 얻게 되는 것도 사랑의 힘이었거든요. 결국 구원은 사랑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보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군 김태균하고 우리 사이안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모르겠으나 지금의 고비를 함께 넘으면서 사이안이 한 번 더 아름다운 사랑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이 소설을 읽으면서
갖게 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그냥 억지로 응원해야지가 아니라 그게 소설을 읽는 재미 중에 하나잖아요. 아 제발 잘 되라, 잘 되라. 그럼 나도 잘 될 것 같다. 사실 저는 이 책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게 이게 또 사실 작가님을 보면서 아쉽다는 얘기하는 저도 조금 어려운데 이 새 소설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작가님의 소설에 약간 빌드업하는 기간이 있어요. 또 이러한 주인공은 이런 사람이고 이러한 직업의 특성이 있어. 작가님은 또 이러한 다양한 암울한 현대인들의 다양한 직업의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도 같고 근데 이런 걸 보여주시다 보면 이렇게 흥미 위주로 읽는 독자로서는 빌드업이 좀 긴데? 라고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제가 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보니 좀 더 줄여야 되나 생각은 듭니다만 문학이란 게 인간을 계속 탐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저를 탐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누군가를 봤을 때 왜 저랬을까에 대한 걸 계속 더 파내고 파내는 과정인데요. 그런 사람을 누군가 대변해 주거나 위로해 주거나 실은 이랬습니다 말해주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넣은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인생마치 비트코인의 주인공은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보면 저런 음침한 요즘 애들 중에 내가 정말 싫어하는 애랑 똑같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 글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갈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공감된다. 내가 아는 누구누구 저렇고 우리 오빠는 남동생은 저래 있는 반면에 한 부류의 분들은 이제 너무 짜증나고 너무 요즘 애들 저런 애들 많은데 그들을 위한 변호 혹은 왜 저렇게 됐을까 그리고 개인의 문제도 분명히 있으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왜 이 청년은 탈출을 못했을까 이 안다르크도 왜 한 번의 실수 가지고 다시 올라설 수가 없게 돼버렸잖아요. 요 비트코인에서 이러면 되게 인생 맛집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비트코인의 비중이 좀 적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요거 제목 다른 거 후보 없었어요? 네, 그 제목이 낚시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네. 들었는데 다른 제목 없었어요? 원래 지은 제목은 슬픈 세입자의 일기였어요. 슬픈은 당연히 슬픈데 세입자도 슬픈데 슬픈 세입자 일기니까 너무 슬프기만 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목을 이걸로 바꾼 다음에 네. 모 문학상의 최종신까지 올라가긴 했거든요. 제목을 가지고 다시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그냥 또 다른 소설에는 또 다른 재밌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얘기하셨던 것처럼 2년 동안 미친 듯이 썼다는 그 8편 나무가 요게 그 8편 중에 처음으로 책이 나온 거죠. 네. 나머지 7편도 짧게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예, 제가 방송 직전까지는 다 외웠으나 하도 많이 써놔가지고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 봐 진짜 못 살아. 이거 엑셀로 만든 거다 이거. 책을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냈고 그리고 일평균 몇 매를 썼는지를 다 기록을 했어요. 쓰다가 슬럼프가 오면은 조금 펜을 내려놓기도 했는데 실제로는 뭐 키보드 앞을 떠나기도 했는데 매일 할당량을 가지고 하루도 쉬지 않고 직장인처럼 글을 썼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쓴 책의 제목은 인류 최후의 아이들입니다. 세상이 멸망했는데 10대 아이들만 살아남았을 때 과연 이들은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 쓴 작품은 등대 마을 우주인입니다. 그야말로 우주인이 등장을 해요. 등대 마을에 사는 그 사람에 관한 정체가 일단 스포일러인데 그 다음 쓴 것은 블루 아이라는 소설인데요. 이거는 두 가지 얘기가 같이 나오는데 주인공이 아프리카 들개예요. 그들을 이해하고 싶은 거죠. 들개의 삶을 예, 너무 저희는 인간적인 잣대로 엄청난 맹수, 고독한 맹수거나 아니면 눈이 슬픈 초식 동물의 감정을 이입하는데 이 인간하고 비슷하게 집단 생활을 하고 협업을 하면서 그 사자나 하이에나에게 자식들을 강탈당하는 이 동물을 우리는 못생겼다고 막 쫓아내고 사냥하기도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들의 삶은 어떨까 하고 취재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은 감동을 했어요. 한쪽으로는 이들을 취재하러 온 그 아내와 이혼 도장 찍은 지 얼마 안 된 촬영 감독이 여기 와서 찍으면서 어떤 그들의 폭력과 자신이 겪은 폭력들이 교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회복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되면서 부활에 대한 얘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은 나의 싸이 일촌 답사기라는 저는 사실 제목 보고 이게 제일 재밌을 것 같았어요. 이 책만큼은 20대의 저를 반추하면서 겪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아마 또 다음번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출간 작품이 될 것 같은데 여고생 챔프 아서왕이라는 이거는 그냥 제목 자체죠. 여고생이 복싱 챔프가 됐고 이름이 왕서아예요. 복싱 선수였으나 남의 죄를 짊어지고 감옥에 가게 되는. 그 다음 작품은 대학로 귀신들입니다. 이것도 제목 자체가 그냥 스포일러예요. 대학로에 연극판에 있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배경으로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작품은 인간 농장인데요. 우주 공간에서 펼쳐지는 얘기예요. 절대자, 외계인 같이 보이는 수상한 존재가 이들을 데려간 것처럼 보여요. 이들이 한 공간에서 만났는데 그곳에서 사육되고 있는, 배양되고 있는 인간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은 작가님이 꼽는 이 8편 중에 베스트. 베스트는 그러니까 가장 애착이 간다. 가장 최근에 나온 소설이 가장 애착이 갑니다만 꼭 쓰고 싶었던 소설은 등대말. 소설가가 되려고 했던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 한국에 있지만 수많은 외국인들을 함께 살고 있고, 세계인과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화해하고 화합하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걸 많이 고민하면서 쓴 내용입니다. 하나의 소원 하나를 이룬 것 같은 작가로서 그런 기분이 드는 소설이었습니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밸런스 게임이 있어요. 처음에는 쉬운 단계입니다. 작가님 사진 찾아봤는데 이게 나와가지고 썼어요. 민망한 사진이네요. 오빠 새끼 잡으러 간다에 관련된 건데요. 여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한 명과 결혼을 해야 한다면 기자로 나오는 하연과 우리의 미친년 친구 미주 중에 누구와 결혼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셋을 셀까요? 하연이요. 혹시 남성 캐릭터와 결혼을 해야 한다면 강천과 우주 중에는 누구랑 결혼을 하실 생각인가요? 우주가 좋습니다. 우주랑 결혼을 하실 거예요. 아까 하연이랑 미주 중에서 누구 선택하셨죠? 하연이요. 근데 이 둘이 성격은 그대로인데 직업이 바뀌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랑 결혼을 해야 된다. 하연이. 실제로 친형제로 삼아야 한다면 강천이를 사람을 만들지 아주 안정된 삶을 살지. 네. 강천이. 오, 조금 어려워진 난이도 한번 갑니다. 당장 20억 받고 평생 소설 안 쓰는 거랑 평생 1만 부 이상 팔릴 작품을 못 쓰게 되지만 계속 소설을 쓰기. 이건 제가 많이 생각했던 겁니다. 2번이에요. 계속 소설을 쓰실 거다. 예. 내 상상과 기획 그대로 다른 사람이 완성시켜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소설을 발표한다. 혹은 타인이 상상해놓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기획으로 내가 완성을 시키고 내 이름으로 발표한다. 소설. 이게 제일 괴로운 질문인데요. 어떠세요? 소설가로서. 전 1번입니다. 오. 2번이 더 힘든 거. 내가 짜놓은 아이디어를 누가 망칠 수도 있어요. 예, 그게 나아요. 그래요? 예. 질문 2개 더 남았어요. 조금 더 고민스러운 걸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난 차라리 이렇게 쓰겠다. 한국 사회 비판 없이 쓰기. 혹은 희망적인 요소 1도 없이 쓰기. 아하. 야, 난이도가 진짜 높아졌네요. 네, 소설을 쓰셔야 되는데 한국을 비판을 하지 않거나 희망적인 거 하나도 없이 쓰거나. 저는 2번입니다. 희망적인 거 없이. 예. 그냥 암울하게 한국 사회만 까겠다. 예. 이걸 선택을 하셨고요. 마지막이에요. 독자를 고르실 건데 어떤 독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 하는 말마다 맞는 말로 내 소설을 비판하는 독자, 혹은 어떤 메시지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내가 좋다고 하는 독자. 일단 정말 솔직한 대답을 드리자면 두 독자 다 필요하고요. 누구라지? 아니 하나를 고르라니까요. 하나를. 네, 고르라면은 무조건 내가 좋다면 좋죠. 근데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사는지, 한국 사회 구조가 뭐가 되는지 하나도 몰라. 근데 그냥 좋대요. 그게 제 동생이라면 모르겠는데 독자라면 저는. 근데 막 책도 막 20권씩 사주고 북토크마다 와서 막 도와주고 자기 인스타 막 팔로워도 많은데 막 해시태그 걸어줘. 너무 좋대. 다음 책 언제 나오니? 하하. 근데 다른 독자는 진짜 저보다 훨씬 더 이런 이스터에그 숨겨놓은 것도 다 하나하나 알고 어떤 거 비판해도 다 알아. 그리고 되게 아는 것도 많아. 거의 평론가 수준이야. 책을 한 권 사는 거죠? 책은 한 권 사고 그리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어쨌든 성장에 도움은 되잖아요. 자, 둘 중에 하나 골랐어요. 어떤 독자? 저는 되게 좀 단호한 편이라 사실은 고민을 안 했어요. 그래요? 예, 전 전자입니다. 그래. 비판을 하는 도움이 되는 독자. 예, 기분이 잠깐 나쁜 거지만. 팬덤은 필요 없다. 이런 식이구나. 야, 유튜브의 세계가 이렇게 잔인한 줄. 저만 재미있는 작가님도 재밌었으면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작가님도 재밌었다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염기현 작가님의 오빠 새끼 잡으러 간다도 재밌게 읽어주시고 8편 쓴 것도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작가님도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해주기 북카페 구독자 여러분 잘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긴장을 안 하는 사람인데 오늘 여기 와서 긴장을 많이 한 이유는 해주기님이 실제로 뵈니까 유튜브로 볼 때랑 다르게 좀 연예인 느낌이 나셔가지고
질문도 좀 날카롭고 그래가지고 제가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책 나올 때 또 불러주시면 제가 긴장을 다 풀고 저의 본래의 밝고 쾌활하고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소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에 나올 작품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해주기 북카페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길게 편집이 될 것 같아요. 긴 영상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만나요. 안녕.